안녕하세요. 영웅 잔차남입니다. 현재 날짜 2022년 3월 8일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 주제, 보호예수에 이어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번 3월 같은 경우, 즉 매해 3월마다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 있어서 꼭 조심해야 되는 게 감사 보고서인데요. 이 감사 보고서라고 하는 게 조금 어떤 거냐면은 상장사가 올 한 해에 상장사의 한 해에 좀 재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외부 회계 법인을 통해서 평가받는 것을 우린 감사 보고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감사 보고서에 있어가지고 꼭 항상 좀 포함되는 연관 키워드가 거래소로 인한 좀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받는 경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이라는 교육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조금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이 어떤 것인지 바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건데요. 영상 내용은 10분 내외로 짧게 끊을 거니까는요. 꼭 여러분들께서 기담아서 좀 쫑긋 세워주셔가지고 경청해 주셔가지고 영상 내용 꼭 청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내용 좋으면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유튜브 3박자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에 대해서 바로 이제 공부도 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에 대한 개념과 장점, 기간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또 불성실 공시 법인 실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좀 돕는 시간을 한번 가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이젠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장 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 시장에 공시 규정에 의한 공시 의무를 좀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즉 공시 불이행과 공시 번복, 공시 변경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에 좀 거래소에서 내리는 제재 조치입니다. 그래서 상장 법인의 성실한 공시 의무 이행을 위해서 조금 두고 있는 제도고요. 또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의 장점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회사가 조금 믿고 투자하는 주주에게 보다 더 투명한 공시로 투자를 유도하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상장 기업의 분식 회계 등 방지를 통해서 건전한 재무 유지와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경우가 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의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하고 장점 여러분들께서 꼭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고고요. 두 번째는 이의 신청이고 세 번째는 지정입니다. 일단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부터 보면은 상장 법인이 불성실 공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예고하고요. 또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인 예고에 대한 이의 신청은 7일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정하는 경우는 이의 신청 기간 종료의 10일 이내 독립심의기구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인의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치 유형을 보면은 일단 지정 예고가 됐을 때 단 한 번에 공시 변경이라든지요, 또는 공시 미이행이라든지요, 또는 번복을 했을 때 거래소로부터는 한국거래소라든지 코스닥 거래소본부는 그 상장 회사에 통해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했을 때 조금 위반 사항이 많은 경우는 단 한 번의 벌점을 10점 이상 부과하기도 합니다. 단 한 번의 벌점을 10점 이상 부과하는 경우는 매매 거래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당일 하루간 매매가 거래 정지가 되고요. 또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등으로 인해 벌점 부과일로부터 계산했을 때 1년 이내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 되는 경우는 거래소로부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1년 이내 누계 벌점이 15점 또는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 의무 위반한 경우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개념을 숙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정말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어떻게 확인하지 많이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네이버에 하나하나 상장사마다 다 검색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의 대한민국 대표 기업 공시 채널인 키노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클릭하셔가지고요. 여기서 전체 메뉴로 해서 투자 유의사항에서
통해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상세 검색이라고 해가지고 요 화면이 나와요. 그럼 코스닥 시장 본부든 유가증권 시장 본부, 즉 코스피 시장 본부는요, 상관없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받은 상장사를 여러분들께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 중에서 내가 가진 종목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또는 내 주변 지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영웅 전차남이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 나노 CMS라든지 NPC 우선주라든지 그 외 종목 같은 경우가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받은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불성실 공시 법인 실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건데, 이건 명성 TNS라는 회사입니다. 명성 TNS 같은 경우는 2021년에 거래 정지가 된 회사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시를 자세히 보면은 이 명성 TNS라는 회사가 2020년 11월 12일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변경한다고 11월 12일에 본인이 회사의 공시로 올렸고요. 근데 말 그대로 공시를 조금 번복한 경우잖아요. 공시를 불이행했다. 즉 거래소로부터 공시를 불이행했다. 어떤 내용들로 불이행을 했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 및 지연 공시, 최대주주 변경 지연 공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해제 및 취소 지연 공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 지연 공시, 이런 내용들을 불이행했고 변경을 했기 때문에 공시일 11월 18일 11월 18일에 이런 부분을 조금 변경을 했다고 이렇게 조금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2020년 11월 24일에 지정 예고가 된 겁니다. 11월 12일에 이 회사에서 이렇게 번복한다고 공시를 내놓은 거에 대해서요. 그리고 거래 정지는 아마 2020년 2월 28일 이 아니라 한 2021년 연초에 조금 거래 정지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조금 뉴스 나온 거 보면은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 재개를 위해서요. 최대 주주가 조금 PNT라는 전기차 회사로 조금 전기차 제조하는 회사로 변경됐다고 하지만은 사실 신라진 같은 경우도 M2N이 1000억 가까이나 조금 삼자 배정에 성공하면서 유증을 하면서 일단 신라진의 주인이 M2N으로 바뀌었지만은 신라진이 최근에 개선 기간을 또 추가로 부여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진도 아직 거래 재개에 대해서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있지만은 아직은 모르는 것만큼 명성 TNS도 일단은 좋은 흐름은 보여주고 있지만은 거래 재개를 위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겨우 고작 50억밖에 납입이 안 됐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거래 재개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말자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건 사실 조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기존 주주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 기존 주주분들, 즉 이걸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사실 예고됐던 조금 부분이었어요. 거래 정지라든지요, 또는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거래 정지가 될 줄은 몰랐겠지만은요,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가 미리 예고가 됐던 겁니다. 왜냐면 2020년 11월 24일에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가 뜨기 전에요. 여기 보시면은 2020년 11월 4일, 그리고 이 주식 또 2020년 11월 9일, 2020년 11월 10일, 2020년 11월 10일, 2020년 11월 10일 단 하루에만 정정 공시를 3개나 냈거든요. 11월 16일 정정.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때 거래 정지가 되는 거죠. 요렇게 조금 이런 공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정정 공시가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꼭 여러분들께서 매매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명성 TNS 말고도 엔투텍이라는 회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투텍은 아직 거래 정지는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 진행 중인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곧 거래 정지 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데요. 일단 공시 번복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공시 번복으로 인해서 부과된 별점이 9점이고요. 1년간의 불성실 공시 법인 부과 별점은 14점입니다. 1점만 채워진다고 하면 얘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매매 거래 정지가 일단 하루 정도 거래 정지가 됐죠. 얘 공시만 보십시오. 이 회사에서 나온 공시 2021년 9월 28일부터 2021년 10월 27일 단 한 달 사이에 정정 공시만 몇 개입니까? 4개 이상 되죠. 그리고 유상증자
한마디로 외부 회사를 통해 가지고 투자를 받겠다고 했지만은 또 한 번 정정 공시를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가가 싸다고 해가지고 사면은 진짜 싸다고 맞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정정 공시가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절대 쳐다보지 말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불성실 공시 법인의 실제 사례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나온 자료 화면을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1년 사이에 누적 벌점을 10점에서 14점 가까이 받은 회사는 엔투텍, 휴먼엔, DNA링크, LIS, DYD, 판타지오 등이 있습니다. LIS나 DYD는 10점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게 아니고요. 네, 사실 거래 정지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들입니다. 판타지오나 엔토텍, 휴먼에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5점 이상 받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안트로젠, 디지캡, 가로 사이에 있는 게 누계 벌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매매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케어제는 거래 정지가 됐던 이력도 있는 회사인데 누계 벌점이 9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리 종목 또는 거래 정지가 될 가능성도 큰 거고요.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도 5점, 코디엠도 5점이고요. 아이원스도 5점이고요. 그리고 양지사 같은 경우도 4점, 헬릭스미터도 4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만 잘 체크하신다고 하더라도요. 조금 거래 정지 또는 관리 종목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큰 종목들은 좀 미리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조금 준비하게 됐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에 대한 좀 최종 정리를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개월 사이에 정정 공시가 3번 이상 낸 회사는 그냥 쳐다보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회사가 일단 최대 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쳐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가총액이 300억 미만이라든지 동전주는 여러분들께서 보시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300억 미만 같은 경우는 주인이 정말 일주일이든 한 달 단위든 네, 한 달 단위로 계속 최대 주주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주인이 조금 자주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조금 신사업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NFT라든지요 또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사업 등 신사업을 추가해가지고 조금 외부로부터 투자 금액을 끌어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상장사한테는 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가총액 300억 미만이라든지 동전주 같은 경우는 보시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에 대한 조금 교육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상 내용 좋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유튜브 3박자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꼭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미리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께서 본 영상을 통해서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웅 전차남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또 추천 종목인 나노 CMS라든지요, MPC 우선주에 대한 리뷰 영상 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